안녕하세요. 저는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때로는 너무 버거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엔 이겨냈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는 정말 이 말을 몸소 경험한 사람 중 하나예요.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던 일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요. 이제부터 제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면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그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응원할게요. 모든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딸을 두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요. 혼전 임신으로 인해 계획과는 달리 급하게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친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당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던 때라 모은 돈도 많지 않았죠. 당연한 수순처럼 시댁에서는 이런 사정을 이유로 저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부러 저와 남편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저랑 같이 산부인과에 가기로 약속 잡은 것을 알고 일부러 중요한 가정 행사나 친척 방문을 만들었죠. 게다가 남편의 직장에도 전화를 걸어 바쁘게 만들거나 출장을 권유하도록 유도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와의 만남을 막아서 관계를 자연스럽게 소원하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집에 인사드리러 가려 하면 집을 비워두고 일부러 외출해버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어떤 날은 시부모님끼리 말도 없이 여행을 가버려서 문 앞에서 발을 돌린 적도 있었죠. 시아버지는 남편의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 저와의 관계를 말리도록 부탁했고, 남편에게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억지로 참석하게 하려 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했죠.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임신해서 이미 너무 힘들 텐데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사과할게.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하셔도 나한테는 당신뿐이라는 거 잊지 마. 나는 당신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좀 더 번듯한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그럴듯한 여자였으면 시부모님께서도 반겨주셨을 텐데. 그러면 당신과 우리 아이도 축복받으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었을 거고, 오히려 내가 미안할 뿐이야.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아무나 사랑하는 줄 알아? 당신은 이미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결혼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책하지 마.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만 믿어줘. 남편은 시부모님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오로지 사랑 하나만 의지한 채 결혼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결혼 후에도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입덧이 심할 때는 진심으로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혼잣말로 먹고 싶다고 떠올린 음식을 찾아 한밤중에도 나가서 사다 주었죠. 몸이 무거워지자 신발을 신기는 일도, 계단을 오르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힘들 법도 한데 저를 위해 발 마사지를 해주며 하루 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줬어요. 저는 시댁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남편의 사랑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의 차가운 반응에도 크게 상처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았죠. 부모와 자식이라는 천륜을 제가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아서 죄를 지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먼저 눈치채고는 걱정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따뜻하게 감싸줬습니다. 임신한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어? 이제 곧 태어날 아이랑 내 생각만 하면 돼. 어쨌든 내가 선택한 가정이니까 나도 후회하지 않거든? 우리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어머니 아버지도 결국 돌아봐 주실 거야.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임신해보고 출산을 앞두면서 엄마가 되어가니까 시부모님과 당신한테 더 얼굴을 들지 못하겠어. 어머님과 아버님이 아이라도 예뻐해 주시면 좋겠다. 당신하고 시부모님이 다시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예쁜 생각을 하고 있는 며느리라는 걸 우리 부모님도 얼른 아셔야 할 텐데. 지금은 색안경을 끼고 계시지만 분명 당신을 알아가면 갈수록 나처럼 빠져들게 되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남편의 자상한 배려 덕분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물론 친정에서도 그런 남편을 귀하게 여겨주셨죠. 저만큼 미안해 하시면서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저를 대하는 모습에 감동받아 고마워하셨고 부족한 형편에도 사위에게 정성을 다하려고 애쓰셨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저도 더욱 남편에게 잘해야겠다고 다짐했고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것도 잠시 부모님이 두 분 다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저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안게 되었다는 행복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고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대로 내려놓기 일쑤였어요. 밤이 되면 부모님 생각에 숨이 막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가끔은 혼자 울다 지쳐 새벽이 되어야 겨우 눈을 붙일 정도였죠. 씻는 것도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거울을 보면 눈밑이 퀭하게 꺼지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아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아무리 애써 말을 걸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고요. 심지어 어느 날은 부모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제 자신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나마 남편이 곁에서 보살펴주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도 안 가네요. 게다가 이때까지도 시댁은 저에게 날카로웠기 때문에 기댈 수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고 우리 딸을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저를 크게 걱정해서 육아휴직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의 정성 어린 사랑 덕분에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덕분에 남편도 1년 뒤에는 복직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몹시 드물었기 때문에 불이익이 컸습니다. 남편은 찍히기 좋은 타겟이 되었던 거예요. 남편은 저에게 애써 티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러다 남편까지 우울증 오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버티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고 자진해서 지방지사 중에서도 가장 마이너스라는 곳으로 발령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같이 내려가자고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오히려 저는 제가 더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이만 있다면 어디든 같이 가는 건 괜찮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 본사에서 착실하게 근무하던 남편이 지방지사로 내려간다니까 시어머니는 극대노하시더군요. 미친 거 아니냐? 정신머리 빠져가지고 어디서 남편을 육아휴직 쓰게 만들어. 내가 너 이래서 반대한 거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이 꼬이고 있잖니. 그러면서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그때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랑 아버지께서는 이제 막 태어난 손주한테도 관심이 없으니까 기댈 곳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 가족 지키기 위해서 육아휴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네가 아직도 콩깍지가 안 벗겨졌나 보다. 나중에 시간 더 지나봐라. 이제 남은 건 후회하는 일밖에 없을 테니까 그때 가서 저 떨거지를 떼어내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런 가시밭길을 걷게 되다니. 아휴. 시어머니가 욕을 한 바가지로 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남편은 제 앞에 서서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방으로 이사가는 길에 남편이 그동안 저를 챙겨줬던 만큼 저도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하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이제 슬픔에서 헤어났으니까요. 서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된 거라서 솔직히 걱정이 많았는데요.
역시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금방 적응했고 우리 세 식구는 오순도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지방지사 근무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 서울 본사로 반드시 다시 복귀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본사 복귀가 쉽지 않겠다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눈치더라고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의욕이 없었거든요. 회사라는 게 남편 혼자 아둥바둥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라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다들 어차피 본사에 있어야 눈에 띄지 여기서 노력해봐야 뭐하냐는 식이었거든요. 결국 남편도 막막해하고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출근길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고 집에 와서도 한숨이 늘어갔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넥타이도 풀르지 않은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가끔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어요. 휴일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노트북을 붙잡고 고민하는 모습이 익숙해질 정도였죠.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고 있는 제가 더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데 제가 직원도 아니면서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남편이 저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저는 남편 팀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집밥 한 끼라도 제대로 먹이면 분위기가 좀 올라갈까 싶었거든요. 직원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는 것 같았죠. 아이, 뭐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부담스러워요. 저희 진짜 별거 없는 사람들인데 상사직까지 찾아와서 밥 얻어먹기가 좀 양심에 찔리네요. 이런 거 다 손 많이 가는 것들이잖아요. 아유, 부담은 무슨. 저희 집은 세 식구밖에 없는데 손이 크거든요. 게다가 애기는 아직 이런 거 먹지도 못하고요. 그니까 그냥 편하게 드세요. 어차피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밖에서 대충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휴, 그렇긴 하죠. 요즘 점심도 대충 때우긴 하니까요. 직장 생활하면서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이런 대접 받아보기는 또 처음이네요. 어쨌든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그렇게 몇 번 밥을 먹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엔 쭈뼛거리던 사람들이 슬슬 적응하기 시작했고 나중엔 넉살 좋게 반찬 싸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응하기로 했죠. 제가 먼저 팔을 걷어 올리고 직원들의 취향이 어떻게 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으로 도시락을 싸주기도 했어요. 다들 감동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이렇게 제가 나서서 성심성의껏 대하기 시작하니까 좀 남편 팀이 사기도 올라가고 남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그제야 좀 출근길에 표정이 밝아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휘파람까지 부르면서 출근하는 건 또 처음 봤지 뭐예요. 제가 미약하더라도 남편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이 제 덕분이라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야, 역시 내가 결혼을 잘했다니까. 당신이 신경 쓰게 될까 봐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먼저 내 마음 알아주고 도와주니까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덕분에 내가 요즘 회사에서 기가 살아. 직원들도 내 제안에 의욕적이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 그래도 부부는 하나인데 내가 몰라서야 되겠어? 둘이서 머리 굴리면 뭐라도 방법이 나을 수도 있잖아. 내가 도움이 되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내조는 좀 하는 것 같지? 이거는 그냥 내조가 아니라 거의 팀장급이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나보다 당신의 영향력이 더 큰 것 같기도 해. 앞으로는 당신한테 많이 의지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알겠지? 제가 농담으로 받아치니까 남편도 호탕하게 웃었어요. 드디어 제 남편의 텐션이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런데 겨우 되찾은 평화가 이어지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우리 세 식구 어떻게 사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면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오신 거였죠. 시어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날카로운 눈으로 둘러보면서 벽지 상태부터 바닥 먼지까지 샅샅이 훑어보셨어요. 그리고 거실장 위에 손가락을 쓱 문지르더니 혀를 차시더라고요. 주방으로 가서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안에 있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서 뚜껑을 열어보며 언제 만든 건지 캐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꼼꼼하게 살피며 하나라도 지나간 게 없는지 확인하시더군요. 심지어 싱크대 하부장까지 열어보시면서 뭐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체크하시고 화장실로 가서는 수건 개수가 적다느니 병이 테두리에 물때가 있다느니 하나하나 지적하셨어요. 안방까지 들어와서 옷장 문을 열어보시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옷을 몇 벌 꺼내 흔들어 보면서 정리가 엉망이라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꾸린 집에 찾아온 거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신 거고 그동안 구박이 많았으니 부끄러운 마음에 살림부터 보시는 줄 알았는데요. 진짜 저를 하나하나 감시하고 평가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 아내로서 내 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라고 자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쁨 받고 싶어서 자랑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기뻐하시기는커녕 등짝을 내리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는 표정이야? 내가 너 칭찬이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한 거냐? 승진이라도 한 거면 내가 널 업고 다니겠다. 근데 너 때문에 지금 내 아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 나 속 뒤집어지라고 말 꺼낸 거야?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걱정하고 계실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 놓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냥 남편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남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그니까 어머님, 이제 저 믿어주세요. 아 됐어. 너 괜히 그렇게 으쓱해져서 나대다가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할까 봐 더 근심이 늘었다. 내가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너 때문에 쫓겨나듯이 내려가라고 키운 게 아니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저에게 잔뜩 핏발이 서서 역정 내셨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남편이 얼마나 저를 위해 헌신했는지 아는 만큼 저도 큰 소리 내지 않고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곱게 키운 아들이 고생하는 걸 알고 기쁘게 생각할 어머니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애초에 그렇게 반대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눈엣 가시처럼 느껴질까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편이 지방지사에서 자리 잡은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는 직원들과도 합이 잘 맞고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전국 꼴등지사라는 오명도 벗어났고요. 그날 남편은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자축 파티를 열었어요. 답답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으며 감격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감동의 눈물까지 보였다고 했으니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차 있었을지 그려지실 거예요. 직원들은 전부 다 남편 덕분이라면서 안아줬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면서 환하게 웃었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가슴이 따뜻해지고 뭉클해지더군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집에서도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남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은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아빠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하니까 축하 편지를 건네며 기뻐했죠. 우리 가족에게 정말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그걸 시댁에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기대에 부푼 채로 명절에 서울로 올라갔어요. 시아버지는 세월이 지나가서 그런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딸도 손녀로 무척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남편이 이루어낸 성과를 기뻐하시기는커녕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 정도 인재인데 니년 때문에 구덩이에 빠진 거야.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조건 둘이 못 만나게 만들어야 한다고. 내 하나뿐인 아들 뺏기고 산 세월 생각하면 피눈물이 흘러.
어머니 왜 아직도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저 이제 지방에서 자리 잘 잡았다니까요. 우리 지사 성과도 올라가고 있고 다들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돌아온 거예요. 그냥 반갑게 맞아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네가 본사에 있었으면 진작 임원 달았을 똑똑한 애다. 근데 멀쩡한 인생을 여자 함부로 잘못 만나서 망쳐놓고 아이 그게 잘한 거야? 나는 억울해서 이런 꼴 못 보겠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해서 이런 형벌을 당해야 하냐고. 어머니,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랑 못 보고 사는 시간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도 하나 낳았거든요. 그리고 와이프가 옆에서 얼마나 도와줬는지 아세요? 제가 적응하고 팀 이끌 수 있었던 건 다 와이프 덕분이라고요. 남편이 침착하게 시어머니에게 제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제가 남편과 직원들이 융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걸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이럴 거냐면서 애들도 이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손녀도 있으니까 받아들이자고 하셔도 시어머니는 한사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 때문에 아들을 빼앗긴 것 같다면서 울부짖으셨죠. 솔직히 남편이 저 때문에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딸까지 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를 부정당하고 이런 말을 듣는 건 너무 속상했어요. 결국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기로 했죠. 저는 차분하게 앞으로 저랑 제 딸이 동행할 때는 시아버지만 뵈러 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 뵈러 와야 할 때는 남편만 보내겠다고 했죠. 남편 역시 딸이 마음에 걸렸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너 지금 나 때문에 기분 나빴다고 티내는 거야?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눈을 똑바로 떠. 어디서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안 보고 살겠다고 먼저 바락바락 대들어. 나를 시어머니로 생각하기는 하는 거야. 제가 어머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속이 편하시잖아요. 저랑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세상이 떠나가라 울부짖으시는데 며느리 된 도리로서도 숨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딸의 엄마로서도 더 이상 이런 상황 만들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만 듣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러면 못할 말이라도 했다 이거야? 너 지금 나 눈치 주는 거지? 네가 그런다고 내가 쫄아서 잘못했다고 받아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나 본데 어림도 없다.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어. 시아버지도 못 말리겠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제라도 한 가족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랑만 따로 만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은 이제 유치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재롱 부리기 시작하던 참이었기 때문에 너무 예뻐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뭐든 다 사줄 것처럼 구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면서 좋아하셨어요. 남편도 시아버지의 그런 변화에 놀라는 것 같았죠. 우리 세 식구랑 시아버지랑 만나면 이렇게나 화기애애하고 사이가 좋았답니다. 그런데 막상 저랑 딸이 시어머니를 안 찾아가니까 소외감 들고 질투나서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와서 어른 공경도 할 줄 모르는 모녀가 어디 잘 지내는지 보겠다고 눈치를 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방문하는 시간에 맞춰 딸을 데리고 문화센터를 가든 카페를 가든 외출했습니다. 어차피 저랑 같이 있어봤자 툴툴거리기나 하는데 딸까지 그 소리를 전부 다 들어주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많이 약올라서 바락바락 고함을 치셨어요. 어머님, 저랑 같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님과 제가 만나서 기분 좋게 끝났던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버님 뵐 때 같이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이 뭘 원하시는 건지 저는 감히 뜻도 헤아리지 못하겠고 그저 어렵기만 하네요. 내가 예뻐할래야 예뻐할 수가 없는 년아. 어디 감히 어른을 혼자 두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너는 예의가 없어? 시어머니가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주셨으면 감사하다고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집을 비워? 아니, 제가 없어져 주길 바라셨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저만 보면 혈압 올라서 뒷목 잡을 것처럼 구시니까 걱정돼서 자리를 피해드린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미워서 그런 거면 아예 집안에 들이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니가 왜 분노하시는지 모르겠다는 것처럼 의문스러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히셨는지 씩씩거리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딸과 함께 유유히 산책을 나갔죠. 아직 어린 딸이 매번 고함치는 시어머니를 두려워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목청 좋은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갈구든 말든 제 나름의 대처 방법을 마련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속해 있는 지사가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직원들 모두 믿기 어려워하면서도 눈물을 줄줄 흘리며 기뻐했어요. 매일 고군분투하며 노력했던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몸소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남편과 직원들 모두 한 번씩 쌍코피를 터트린 적 있었고 점심시간에 수액을 맞고 올 정도로 프로젝트에 매달리며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집의 직원들까지 모두 초대해서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솜씨를 발휘해서 식탁에는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할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어요. 사실 저는 남편과 직원들을 위해 집으로 불렀던 건데요. 직원들이 저도 고생 많았다면서 선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본인들끼리 돈을 모아 스카프를 산 거예요. 저까지 같이 끼워주면서 기쁨을 나누자고 하니까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직원들은 서로를 축하하며 한 잔씩 기울였고 남편은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한동안 말없이 미소만 지어 보이더군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남편이 가만히 지난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루어낸 성과가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은 서울 본사로 발령받는 기쁨까지 누리게 되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며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팀장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지금까지도 그냥 빈둥빈둥 주어진 것만 끝내고 살았을 거예요. 팀장님이 이끌어주시고 북돋아주신 덕분에 하나라도 더 고민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어요. 맞아요. 팀장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 중 가장 리더십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사모님께도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챙겨주시는 반찬 다 받아먹고 눈치가 없었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여기서 일하는 동안 좋은 기억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동안 도와줘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매듭도 잘 마무리 짓고 가는 것 같네요. 다들 서울 올라올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또 만나면 되니까요. 직원들의 반응을 보니 남편이 이곳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사랑받았는지를 새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 열리는 행사에서 취임식까지 하게 되었어요. 창립 기념 행사는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 초대해 주는 거라서 같이 참석하기로 했죠. 금에 환영하는 거니까 더욱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시아버지와 달리 시어머니는 또 삐딱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를 툭툭 치면서 설마 눈치 없이 같이 갈 거냐고 묻는 거였죠. 제가 같이 갈 거라고 대답하면 금방이라도 괴성을 내지를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못 갈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 당당하게 초대받은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당연히 같이 가야죠. 저는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지난 시간 바로 옆에서 함께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참석하고 박수 쳐줄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바랐던 자리인데 남편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왜 우리 아들이 혼자야? 내가 있는데. 너는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찬물 끼얹으려고 작정했냐? 네가 거기를 왜 따라가는데? 너 때문에 네 남편이 기양 갔다가 온 거나 다름없는데 문제를 제공했던 년이 어디서 같이 누릴 생각을 하는 거야 정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선택해서 떠난 거였고 박수 받으면서 복귀하게 된 건데 축하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단 한 번도 기왕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남편이 착잡해하면서 가로막으니까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입을 꾹 다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같이 참석하고 싶어서 질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행복한 일 앞두고 양보하자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도 같이 가자고 제안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낳은 자식이니까 그건 당연하다는 식이더라고요. 그러고도 오히려 취임식 날까지도 저를 들들 볶았습니다. 설마 진짜 올 거냐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눈치를 줬어요. 그런 큰 자리에 참석할 때 갖춰야 하는 교양이 따로 있는데 알기나 하냐고 빈정거리는 건 당연했고요. 저 때문에 남편이 다시 찍혀서 또 쫓겨나는 건 아니냐면서 겁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취임식에 달고 오라면서 사줬던 브로치가 있었는데 그걸 몰래 가져가신 거예요. 시아버지가 도로 갖다 주셔서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죠. 남편도 제가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창립 기념 행사 당일 저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직원이기 때문에 이미 먼저 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입장하지 않고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원수라도 보는 것처럼 거칠게 노려봤죠. 어머님, 오늘까지 이러셔야겠어요? 저희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들어가요. 그이 지금 저희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주인공인 자리도 아닌데 어머님이랑 시시비비 가릴 시간 없어요. 너 지금 여기 와서 칠렐레 팔렐레 할 때가 아니고 서울 온 김에 이혼 변호사나 알아봐라. 이제 우리 아들 발목 잡을 생각 그만해. 네가 진짜 사랑하면 좀 놔줘라. 우리 아들 다시 날아갈 일만 남았는데 니까 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어. 어머니, 진짜 이게 최선이세요?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봐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남편 축하해주러 들어갈 거니까 어머님은 여기서 바닥을 치든 고함을 치시든 알아서 하세요. 어머님은 고집만 부리고 정작 남편이 뭘 원하는지 모르시네요. 시어머니는 양팔을 벌려서 저를 못 들어가게 막으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제가 더 젊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힘준다고 한들 소용없었죠. 그러자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갑자기 뒤돌아서서 화장실로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걸레밤 물을 들고 와서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더군요. 그러면 제가 쪽팔려서라도 이 자리를 피해 도망갈 줄 알았나 봐요. 남편한테 중요한 자리니까 민폐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시던 분이 이러니까 기가 막혔죠. 그 와중에 물이 꽉 찬 양동이를 들고 오다 보니까 팔은 부들부들 떨리고 발걸음 속도는 더디더라고요. 그러다가 대리석 바닥이 미끄럽다 보니 결국 시어머니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걸레 빤 물을 본인이 그대로 뒤집어 쓰시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시어머니를 쳐다봤고 다들 놀란 것 같았죠. 시어머니는 온몸이 젖은 채로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더니 다 저 때문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화장실로 뛰어가시더라고요. 다행히 행사장 입구에 사람이 꽤 있었던 터라 목격자가 많았으니 제가 덤터기를 뒤집어 쓸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행사장으로 들어갔고 남편을 찾아갔어요. 남편은 복귀를 목표로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직도 실감이 안 나. 반드시 복귀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자신 있는 건 아니었거든. 혼자였으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텐데 당신이 나한테 용기를 줬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내가 해낼 수 있었던 거야. 정말 고마워.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기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있는 힘을 다해 도와줄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세 가족 서로한테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면 돼. 앞으로도 당신과 우리 딸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줘. 나는 당신 위해 육아휴직했던 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는 것도 잊지 말고. 저는 남편의 손을 맞잡아주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시어머니도 행사장에 들어왔는데요. 안내 데스크의 도움을 받아서 대충 닦기는 했지만 걸레밥 물 냄새까지 감출 수는 없더라고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게 분이 아직도 안 풀린 것 같았지만 남편이 옆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이라 저한테 함부로 달려들지는 못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저보다도 시어머니의 몰골을 보고 더 놀라서 수근거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남편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뭘 하다가 온 거냐고 물을 정도였죠. 시어머니는 대답도 못하고 애꿎은 손수건만 쥐어짤 뿐이었어요. 그렇게 행사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나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고 마이크를 잡는 순간 행사장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죠. 시어머니는 두리번거리면서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어서 사회자는 저를 소개했는데요. 제 남편이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겪었다가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성과를 내고 복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직원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저의 역할이 컸다고 지목했다며 덧붙였죠. 사실 저는 남편과 그 직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시락 싸주는 것뿐만 아니라 빨래도 모아다가 대신 해주기도 했거든요.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선안에서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고 내조했던 거죠. 회사에서는 남편의 고생과 노력을 인정하면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해 주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속했던 지방지사는 전국에서 꼴등이었던 만큼 아예 철수할 위기까지 갔던 곳이었는데 남편이 이끌어 일으켜 세운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남편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직장 동료들과 조화롭게 일하면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서울 본사에서 승진까지 약속해 주더라고요. 남편은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며 제가 없었으면 절대로 해내지 못했을 거라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행사장 전체가 박수로 화답하는데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이제야 꿈이 아니고 열심히 살았던 저희에게 돌아온 현실의 보상이라는 느낌이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몹시 상한 게 티가 났습니다. 남편이 본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저에게만 감사를 표했다는 게 언짢은 것 같았죠. 그러더니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는지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내가 그동안 별거 없어서 만만하게 봤는데 아주 속에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는 독한 년이더라. 걸레밥물도 이악 물고 피해간 건 맞지?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시어머니가 넘어졌는데 걱정도 안 되더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왜 구정물이 뒤집어 쓰신 건지 궁금했는데 제 와이프한테 뒤집어 씌우려다가 실패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저한테 좋은 날인 거 다 아시잖아요. 아니 내가 처음부터 물 끼얹으려고 한 게 아니다. 너 창피하면 안 되니까 얘 못 들어가게 하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준비했을 뿐이야. 근데 얘가 이혼하라는 말은 들어먹지도 않잖니. 지 남편 위해서 희생할 생각이 단 한 톨도 없더라. 남편은 사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걸레 빤물을 준비했다는 걸 알고 얼굴이 잔뜩 굳어졌는데요. 이혼 요구까지 하셨다는 걸 알게 되니까 표정이 일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분노하는 걸 처음 보았는지 주춤하는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본인을 위한다고 우기지 말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라고 쏘아붙였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시뻘개지고 우물쭈물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남편을 달래보겠다는 듯이 손을 뻗었는데요. 남편은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는 듯이 시어머니의 손을 바로 내쳤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 다시 잘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꾸린 가정을 인정해주지 않으시는 건 제 자신을 부정하시는 거나 다름없어요. 제 와이프도 그동안 많이 참아줬을 텐데 미안해서라도 넘어갈 수 없네요. 저 이제 아버지만 뵙고 살겠습니다. 뭐라고? 야, 너 정말 진심이야? 네 와이프한테 협박당하는 게 아니고서야 나를 버리는 게 맞아?
이제 겨우 서울에 다시 올라와 놓고 어떻게 나를 안 보고 살겠다는 거야? 너 지금 불효 저지르는 거야? 저희가 얼마나 기회를 더 드려야 해요, 엄마.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남편이고 제 딸의 아빠예요. 이제 며느리 탓 좀 그만하세요. 제가 제 인생을 만족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대체? 저는 제 가족을 지켜야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거칠게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도를 부드럽게 바꿔주지 않았고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붙들고 자리를 나왔죠. 시어머니가 남편의 이름을 연신 목 놓아 불렀지만 뒤돌아보지 않더군요. 그저 시아버지에게 전화드려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셔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려드릴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압박감이 날아가 버린 것처럼 후련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세 식구는 서울로 이사를 왔고 정말 평온하게 잘 지냈어요. 딸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고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그저 아쉽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약속해줬던 대로 단호하게 시어머니와의 연락을 끊었어요. 직접 제 휴대폰까지 가져가서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하기도 했죠. 시어머니는 부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아예 남편의 회사를 찾아가겠다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놀라서 남편에게 바로 전해주셨죠. 하지만 남편은 당황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런 기행을 벌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침착하게 미리 경비실에 부탁해 모르는 방문객은 들이지 말라고 조치를 취했어요. 이조차 실패해버리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친척이나 지인들을 동원해 설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얘 아무리 그래도 네 어머니랑 연락을 끊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너도 자식 키우다 보면 알겠지만 좀 그럴듯한 곳으로 장가를 갔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다. 네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이해 좀 해. 제가 딸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모. 저는 딸이 좋다고 하면 그냥 유치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조차도 귀여워 보이고 마음이 가던데요. 이모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와이프한테 폭언도 모자라서 걸레밥물까지 끼얹으려고 했다고요. 아유 그래 그건 듣기는 했는데 물론 그건 우리 언니가 잘못한 거긴 하지만 사과할 기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며느리는 몰라도 부모 자식 간에 금이 가는 건 보고 있기 좀 그렇다. 네 와이프가 아랫사람이니까 먼저 숙이고 들어가는 건 어때? 제 와이프는 이미 오랫동안 참아왔어요. 더 이상 견디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이모가 고집 부리신다면 저는 이모 연락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들어드릴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남편은 칼 같았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더 이상 집요하게 나오지 못했고 결국 연락이 완전히 끊기면서 간섭도 사라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앞으로 계속 시어머니 없이 따로 만나자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온 덕분에 손녀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죠. 시아버지는 딸아이를 볼 때마다 눈에 띄게 얼굴이 환해지셨고 제가 만류하는데도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오신답니다. 딸이 좋아하는 인형부터 색색깔의 머리핀까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전부 기억해뒀다가 꼭 챙겨주세요. 함께 공원에 가면 손을 꼭 잡고 다니시면서 딸이 직접 걸어 다니는 법이 없을 정도로 업고 다니시거나 목마를 태워주시고요.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말로는 할아버지랑 나누어 먹자고 하셨는데 결국 딸이 전부 먹어버려도 실은 내색 없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게 일상이죠. 그렇게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손녀를 사랑해 주셨고 늦게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어요. 남편을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저를 따로 만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좁은 시야를 가졌던 것 같다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예상 밖의 말에 놀라면서도 처음에는 솔직히 화가 나더군요. 모든 가족들이 본인이랑 안 보고 살 것처럼 하니까 이제 와서 반성하는 척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어머님이랑 안 보고 살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서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 아니시냐고요. 솔직히 외로워서 그냥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저 정말 서운하네요. 어머님은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버리실 수 있겠어요? 어머 얘 그럴 리가 있냐?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못나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버리겠어? 나를 아프게 해도 서럽게 해도 버릴 수는 없는 법이야. 이 세상에 그런 엄마는 없다. 부모랑 자식은 죽어서도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저도 똑같아요. 아무리 어머님이 미워도 저한테 못하셨어도 남편의 어머니잖아요. 저는 남편의 가족을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용서해 드릴게요. 어머님도 마음에 있는 나쁜 감정은 전부 버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다는 듯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부여잡으시고는 나이 많은 본인보다 제가 더 어른 같다면서 흐느끼셨어요. 이런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했던 지난날의 본인이 너무 한심하시다고 덧붙이셨고요. 그렇게 우리는 정말 오랜 시간 얽혀있던 매듭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부모님 두 분과 다 같이 만나고 있어요. 가족은 가족인지 그렇게 원수처럼 지냈는데도 다 같이 모여있는 게 자연스러워요. 원래 늦게정 붙이는 게 더 무서운 법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우리 딸을 보면서 이제야 손녀바보가 되셨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올 시간만 되면 우리 집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아가는 언제 오냐고 조바심 내고 만나기만 하면 품에 꼭 안아 놓지를 않으시죠. 우리 딸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시어머니 앞에서도 재롱 부리고 애교 피우더라고요. 밥을 먹일 때도 직접 숟가락을 들고 먹여주시면서 한 입 한 입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웃음이 나요. 손녀를 위해 장난감을 고를 때도 마치 본인이 직접 가지고 놀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하신답니다. 게다가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율동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해서 눈가를 훔치시더라고요. 늦게 정이 드니 더 깊이 빠져드신 것 같아요. 마치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딸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자라나는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게 저에게도 온전히 전해져요. 손녀가 커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야 했는데 본인이 발등을 찍어서 그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서울 본사 복귀 후에도 활발하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불이익을 줬던 상사는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잘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긴 나쁜 사람은 나쁜 짓을 하나만 저지르지 않죠. 그렇게 부당한 일들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 때 더 단단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저 또한 남편을 위해 직원들에게 정성을 다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함께 장을 보고 요리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시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고 있고요. 집안에서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속으로 용서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확신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비슷한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가정이 서로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